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서부권 공청회에서 공모 용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순천은 불참 의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수 세계 박람회에 투자한 3,600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 적자로 민간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목포 시내버스가 공영화 절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영화 절차가 이달부터 시작돼 내년 1월 1일 본격 운영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목포 시내 이달 안으로 목포 시내버스 노선권 중도금 140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운영사업자 모집 설명회 등 공영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사업 권역을 직영한 곳과 민간 위탁 3곳으로 나눠 이달 말 사업 설명회를 거쳐 신청을 받은 뒤 오는 10월 운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민간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으며 현재 15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서부권 공청회가 어제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서부권 주민들은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곳이 목포대 한 곳인데도 용역을 강행하는 전남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순천 측은 의대 공모 불참은 물론 공청회 역시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나주에 이어 목포에서 열린 서부권 첫 공청회. 대학과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무안과 진도 등 인근 지역에서 모인 시민들이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청회 시작부터 주민들은 공청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추천한 이후에 진행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 올렸을 시 이게 정확히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지금 불과 한 3개월 정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자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참 의구심이 들고 이와 관련해 용역사 측은 공모 절차를 통해 의대 신설에 대한 도민의 입장을 모으는 자리라고 답변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포시는 34년간 국립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염원해왔다는 점을 강조했고 공식 공모에도 불참하고 있는 순천을 왜 포함시켜야 하냐는 주민들의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국립의대는 전라남도에 한 군데 선정이 됩니다. 근데 순천대에서 신청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재공모 기회까지 줘가지고 한 군데를 선택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은 공모를 하게 설득해서 만들게 되면 공모하지 않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심히. 주최 측은 특정 대학의 반대를 유지하는 현 상황만으로는 대학 유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서부권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법률 규정에 있느냐 없느니 또는 뭐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니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아주 어렵게 형성된 이 기회에 우리의 뜻을 잘 모아가지고 순천대가 일단 내일로 예정된 동부권 공청회에 여전히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라남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연이은 폭염에 전라남도가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 추진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폭염특보에 따른 관리 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지속 전파하고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분무용 물 공급 부족 시 소방본부 펌프차를 지원받도록 소방본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가축 폐사 신고는 지난 7일 기준으로 91개 농가의 닭과 오리 등 10만 2천여 마리로 피해액은 1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5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공립교사 695명을 선발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특수 포함 유초등학교 교사 198명과 특수 비교과를 포함한 중등학교 교사 497명을 선발한다고 밝히고
선발 예정 과목과 인원을 누리집에 예고했습니다. 최종 선발 예정 분야 등 시험 세부 사항은 추후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여수 세계박람회 때 투자한 3,600억 원을 내년까지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를 상대로 항의 집회를 벌인 여수 시민들은 선투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면 지역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왕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여수 시민 260여 명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기재부가 여수 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 원의 일시 상환 요구를 굽히지 않자 시민들의 반발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투자금을 반환받는 건 박람회장 부지를 매각하란 뜻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가까스로 정부 책임의 사후 활용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당시에 투자되었던 투자금을 일시의 상환을 압박하는 기재부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날 시민들의 탄원서를 전달받은 지역 정치권도 정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여수가 제대로 발전하고 여수 박람회장이 제대로 발전한다면 지금 3,658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을 두고두고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기재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박람회장을 인수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원칙대로 내년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만공사는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항만 투자 사업이 있으니까 5년만 좀 유예해 줬다가 그 전에도 10년 유예했기 때문에 5년만 추가로 유예하고 그때부터 10년 분할 상환을 하겠다.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여수 광양항 개발은 물론 박람회장 활성화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선투자금이 반영이 되면 국회로 상경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수레에 폐지를 싣고 다니는 노인들을 보면 어떻게 이 더위에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광주시가 이런 노인들을 돕는다며 폐지를 줍는 대신 실내에서 일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인 폐지 줍는 노인들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대신 실내에서 캔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분류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2번, 하루 2시간 일하고 20만 원을 받습니다. 시방 같은 때는 5시 되면 나가도 그걸 도와라. 매를 까면 이거 옷 다 뭉치 이거 제게 가요. 폭염에 쓰러지는 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대책이지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폐지 줍는 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광주시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이중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혜 대상은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에서 폐지 줍는 노인은 607명, 이 중 400명에 가까운 노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불만입니다. 뙤약볕에 노출돼 있는 것은 똑같은데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대책에 왜 자신들은 빠져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된대요? 여기는 수급자들은 안 된대요. 그래서 알아서 해보고 와버려. 광주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이 같은 정책은 전국 최초라고 자부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논란에 대해서는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를 받고 있고요.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르신들 지금 지원을. 광주에서 폐지를 줍는 600여 명의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사업 지원 대상자는 215명. 그중에서도 실제로 실내 작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37%인 7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520여 명의 노인들은 여전히 떼 앞에 나와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지역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남에서는 순천시와 장흥군, 강진군 등 10개 시군이 응모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건축 연면적 18만 제곱미터에 연간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서 10월 중 부지 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설립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신안 하이도에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비롯한 문화유산 7건을 신규 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신안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는 김 대통령이 1936년 목포로 이사가기 전까지 인권과 평화의 정신을 키우며 성장했던 역사인물 유적이자 섬 지역 전통 민가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한국 전통예술을 세계로 전파하는 공연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해외 동포 국악단체 초청 공연 한국을 가슴에 품다를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미국과 러시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에서 전통을 잇고 있는 예술인 34명이 참가해 오는 21일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을 시작으로 24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 28일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등 3곳에서 잇따라 공연할 예정입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권엔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를 보인 가운데 오늘도 많은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오르는 등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각각 5에서 40mm가량 내리겠고요. 모레 일요일엔 전남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목포가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포와 무안 33도, 한평과 영암 34도 보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해남과 장흥이 34도, 강진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33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서해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15분입니다. 당분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이 가장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